제가 질의응답을 듣다 보니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위원장님 권익위원장으로 재직하셨죠? 예. 네, 2023년 7월부터 2023년 12월 며칠까지입니까? 12월 21일인가 2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2023년 12월 예. 며칠입니까? 21일인가 2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된 건 언제입니까? 12월 내정이요. 12월 초입니다. 12월 초입니다. 예. 예. 2023년 12월 초에 내정되셨죠? 예. 예. 그리고 임명된 건 언제입니까? 29일입니다. 예. 그 청문회 준비하기 위해서 방통위 쪽으로 접촉하신 건 언제입니까? 12월 뭐 중순 초부터 했을 겁니다. 네, 그러면 2023년 12월 21일까지 그죠? 예. 네, 국민권익위원장이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통위에 나가서 청문회 준비한 게 2023년 12월 며칠이요? 12월 초부터 준비했을 겁니다. 그러면 권익위원장 하면서 방통위원장 청문회 준비하셨습니까? 방통위원회 청문회도 준비했습니다. 그게 무슨 짓입니까? 휴가 내고 했습니다. 그때는. 거기 휴가가 며칠입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은 휴가 한 못하겠는데. 20일 받았습니까? 아,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권익위도 나갔습니다. 휴가는 언제 받고 나간 건 언제입니까? 아, 전혀 제가 나간 날은 아니 답만하십시오. 예. 거기는 권익위는 예. 공무원 직무 규정과 상관없이 위원장이 무제한 휴가 받습니까? 이틀 받다가 권익위 나가고 또 3일 받다가 권익위 나가고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도 됩니까? 규정대로 했습니다. 그런 규정 있습니까? 아, 근무 규정대로 했습니다. 권익위원장 하면서 방통위원장에 내정돼서 방통위 쪽에 가서 청문회 준비한다는 규정 대한민국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규정 당장에 가져오세요. 뒤에 계신 분들 당장 가져오세요. 또 권익위원장은 임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몇 년입니까? 3년으로 기억합니다. 권익위원장 임명받아서 재직 몇 개월 하셨습니까? 6개월 했습니다. 여기가 제가 궁금해진 겁니다. 임기가 있는 권익위원장을 그만두고 방통위원장에 내정됐는데 그걸 수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수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님, 오늘 입법청문회 자리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너무 관계없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관계 있습니다. 제 다음 질문을 들어보시면 왜 묻는지 알 겁니다. 임기가 있는 3년 임기의 권익위원장을 하다가 7월에 임기가 시작됐는데 5개월 정도 돼서 방통위원장에 내정됐습니다. 그러면 권익위원장은 왜 하신 겁니까? 그리고 제 질문, 그러면 평소에 방송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방통위원장으로서 잠깐만요. 예. 굉장히 쉬운 질문입니다. 평소에 방송과 통신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법률가를 하시면서 있었습니까? 답변하시죠. 갑자기 권익위원장 5개월 정도 하시다가 방통위원장에 내정되고 수락하고 청문회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평소에 방송과 통신에 대해서 매우 지대한 관심이 있어야죠? 있으셨습니까?
방통위 설치법의 방통 상임위원의 자격에 법조인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대한민국의 법조인이 차고 넘칩니다. 네. 굳이 김홍일 위원장께서 방송과 통신에 지대한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있으셨습니까? 이 답변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경력에 되게 지대한 관심이 있으면 경력에서 드러납니다. 하다못해 KBS 이사라도 합니다. 없습니다. 조성은 처장 나와 보시죠. 예. 네. 방통위와 방심위는 어떤 관계입니까? 뭐에 관해서 질문하는 건지. 아까 예. 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시길 예.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다. 그 취지는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된다. 방통위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 그렇죠? 예. 정말 그렇습니까?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통위는 방심위에 대해서 관리 감독합니까? 관리 감독은 따로 없고요. 그 방심위 그 전체 예산이 방통위 보조금으로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방통위에서 방심에 대해서 그 보조금 집행 점검이나 회계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조성은 사무처장은 감사원에 주로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방통위로 오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까? 특별한?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오게 됐는지를. 진짜 모르세요? 예.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제일 기억나는 작업이 뭐였습니까? 방통위 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기억에 나는 거예요. 예. 그 제가 와서 보니까 방심위에 대한 그 보조금 집행 점검을 이제 막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와서 저기 그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 계획을 보니까 그 방심에 대해서 10월달에 회계 검사 계획이 또 잡혀 있어서 이걸 뭐 방심위에서 두 번에 걸쳐서 보조금 집행 점검이나 회계 검사하는 거는 뭐 제가 판단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이걸 합쳐서 회계 검사를 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심위 감사했네요. 예, 회계 검사를 했습니다. 네, 회계 감사했는데 예. 사실상 나중에 정현주 위원장이나 이광복 부위원장에 대한 해촉 건의를 할 때 회계 감사 결과만 가지고 했습니까? 저희가 해촉 건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건의될 때 그 예. 내용 중에 감사 그게 나중에 이제 방통위의 감사 결과가 예. 해촉 건의로 이어집니다. 예. 예. 아닙니까? 검사 결과를 뭐 이용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활용한 이용했죠. 거. 예. 그런데 그 내용 중에 회계 감사만 있었습니까? 회계 감사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현주 위원장 등의 출퇴근 시간은 어디서 확인했습니까? 감사에서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확인했습니다. 네, 그게 돈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 꼭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재부의 그 보조금 집행 점검 그 체크리스트에 따르면은 그 보조 사업자에 대한 근태 관리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아까 회계 감사만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예. 처음부터 다 했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우리는 25일에 현안 질의를 합니다. 그때 좀 더 자세히 물을 테니 준비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네. 혹시 저희가 과방위에서 통과한 4개의 법안 내용은 파악하고 오셨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 중에 그 이사, 공영방송 이사와 관련하여 핵심 조항이 뭔지 알고 계시죠? 예. 가장 핵심 조항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아니, 가장 핵심 조항이요. 이사수를 21명으로 늘리는. 예, 늘리는 겁니다. 예. 그럼 혹시 그 구성을 아십니까? 압니다. 네, 그것 좀 얘기해 주시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게 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국회 방송으로 그래서 이걸 좀 국민들이 방통위원장님 입을 통해서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성을 한번 얘기해 봐 주십시오. 지금 KBS하고 방문진은 국회에서 5명, 그 다음에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에서 6명, 시청자위원회에서 4명, 방송 보도 제작 기술 등 직종 대표성 고려한 단체에서 6명 해서 21명이고요. 그다음에 EBS는 국회에서 5명, 그다음에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에서 3명, 그리고 시청자위원회에서 4명, 그다음에 직종 대표 6명,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 2명, 전국 시도교육감 협회에서 협의회에서 1명에서 21명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그 법에 대하여 친민주노총 법안이고 이재명 대표의 방송 장악 속셈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의 방송 장악 속셈입니까? 그리고 아까 살짝 빼셨는데 미디어 학회 6명이죠. 추천이. 예, 그렇습니다. 그 미디어 학회 누가 결정합니까? 방통위에서 결정합니다. 네, 방통위는 누가 임명합니까? 방통위원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러면 국회 추천 몫이 5명이죠. 예. 여야로 나누면 민주당은 고작 최대 2명 내지 3명 추천하겠죠? 많아야. 대통령이 임명한 방통위원장이 있는 방통위는 미디어 학회에서 6명 추천하는 데 관여합니다. 네, 그럼 제가 이걸 두고 이거는 대통령 방송장악 속셈의 법이다. 이렇게 말해도 뭐 틀리지 않죠? 이 정도도 답변 못 하십니까? 네, 오늘은 방통위법 관련한 그 청문회니까 제가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겠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실은 이 법률과 관련해서 각 부처의 의견 조회를 하도록 돼 있어서 아직 의견 조회가 안 왔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개별적인 위원장님 질문에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네. 6월 14일, 18일 안 나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방송 3법 질문을 위원장께 못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당연히 오늘은 방통위 설치법뿐만 아니라 방송 3법에 대한 질문이 나올 거 모르셨습니까? 실무자들이 그렇게 위원장 모십니까? 현안 질의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 현안 질의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 공무원의 임명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 그렇죠? 예.
이제 방통위원이 국회에서 이제 여야 추천 몫으로 추천됩니다. 본회의에서 의결됩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김현 위원 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셨어요. 기억하고 계시죠? 네. 제가 김현 의원에 대해서 아니 그 아까 이준석 위원이 질의하신 게 김현 위원 법안 내용입니다. 예.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하여 네, 하셨습니다. 그게 대통령의 소위 인사권 침해라는 요지로 답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 국회에서 추천을 해요. 예. 그러면 대통령은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헌법이나 법에 따라 자격 요건을 뭐 대통령이나 주변이 그거 점검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판단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핵심은 딴 게 아니에요. 저는 즉시 임명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김현 위원과 신장식 위원은 30일 이내에 임명하라고 했고, 신장식 위원 법안과 김현 위원님 법안의 차이는 김현 위원님은 30일이 지나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30일에 반대하십니까? 아니 그게 도대체 대통령은 위원 1개 위원 1명 소위 검증하는데 얼마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까? 대통령 마음대로 해야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 부분은 꼭 답변하셔야 돼요. 그것이 뭐 딱히 얼마 걸린다든지 이렇게 단언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게 법률가가 할 소리입니까? 그러면 7개월 이상 검증한다고 계속 질질 끌어도 됩니까? 아니 이게 행정이라는 게 기준이 있어야죠. 법제처의 유권 해석도 기준이 있어야죠. 과거 방통위원 검증할 때 법제처가 7일 이내에 자격 요건 적격 부적격 하다가 갑자기 7개월이 지나도 판단을 안 합니다. 이게 법률가로서 용납되십니까? 이건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오늘 못 하시겠으면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하셔서 과연 국회에서 추천하고 의결한 야당목 혹은 여당목 방통위원에 대하여 대통령은 얼마의 시간을 가지고 검증해야 하는가? 30일인가 2달인가? 7개월인가? 1년인가? 제가 왜 이거 묻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아까 계속 말씀하셨죠. 언제 위원이 임명될지 모르기 때문에 2인 체제에서 이러저러하게 한다. 요지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죠? 대통령과는 어떤 관계십니까? 제가 별도로 답변 뭐 당연히 드리는 그렇게 게 적절하지 말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 호위무사 하시려고 방통위원장 맡으셨습니까?